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화력을 보강한 걸까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 때요. 한국당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소속 의원들. 이 의원이 긴급하게 투입됐다고 하네요.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윤석열 검사가 생각합니다. 총장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서 임명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름 석자를 벼르고 있는데 김민지 기자. 글쎄요, 하여튼 김진태 의원이 마음먹고 지금 투입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력을 보강한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법사위의 사보임을 단행해서 정가윤 의원 대신에 청문위원회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검사 시절에 뭐 대검 조직범죄과장이라든지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뭐 송곳 검증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SNS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적폐 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그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우리 상대당인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한국당의 윤석열 청문특위위원으로 김진태를 투입한 한국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지금 보면 아마 그동안 이 증인 채택을 쭉 한 거 보면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대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5명 중에 4분이 이제 윤대진 관련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장모를 어찌 보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사기 고소공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가족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게 본인에 대한 게 좀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어찌 보면 뭐 친하다는 이제 중앙지검에 될 수 있는 이제 검찰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모라든지 또 나온 걸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어서 이게 과연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자와 김진태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학교로는 윤석열 후보자가 4년 선배네요. 79학번이고 김진태 의원이 83학번이니까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김진태 의원이 18기, 윤석열 후보자가 23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보다 5년 선배입니다. 글쎄요, 다음 주 월요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습니까? 좀 핫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의 실세라고 양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윤석열 지금 후보자고 또 한 명은 윤대진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아마도 인사가 있으면 차기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둘 다 공교롭게 윤 씨예요. 그래서 쌍윤, 양윤 이렇게 검찰의 실세로 불렸었는데 그렇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이 쌍윤이 다 관련된 그 사건이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이죠.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이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김진태 의원으로 청문위원을 바꾼 것이죠. 예. 화끈하게 붙을 겁니다. 화끈하게 붙을 겁니까? 예. 자, 김민지 기자.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김진태라는 사람, 두 사람이 2년 전에 국회에서 직접 이게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또 법사위원 출신이었는데요. 그 소속으로 이제 회의장에서 마주쳤는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코미디 같은 말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우리 지검장님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여론이 국정원 댓글로 그렇게 막 조작되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셨죠?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일단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윤석열 의원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코미디 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요.
네, 김진태 의원 벌써부터 이제 청문회가 기다려진다고 한 만큼 좀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고편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나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오시죠.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딱 하루 일한 분량만 오늘 예고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독 특정인만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 김진태 후보자, 글쎄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좀 힌트를 본인 스스로가 준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얘기를 했어요.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장모가 뭐가 진짜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정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배우자하고 장모가 이제 예. 부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죠. 예. 그중에 이제 크게 장모와 관련된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를 했는데 예. 법원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의 공범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문에 사기의 공범이라고 한 사람은 왜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 아예 됐냐? 기소조차 안 했느냐.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 위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 의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건강의료보험을 한 9,400만 원 빼먹은 거거든요. 거기에 그 의료재단을 만든 공동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재단의 명칭도 이름도 같이 장모 이름까지 넣었습니다. 최모 씨인데요. 그런데 예. 희한하게도 그 최모 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빨리 사퇴를 하니까 이 사람은 기소를 안 하고 다른 한 사람만 기소로 해서 유죄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 거는요. 논란인 것이고. 예, 법무사를 매수한 약정서를 어떻게 위조했다 이런 거였는데 네네. 이것을 사실은 이 사람이 당신이 위조하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징역 살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예.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관여가 되어 하는 있는지. 거에 대해서는 네. 김진태 의원도 오늘 얘기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냥 여기에 뭔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지 지금 못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증거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죠. 공범이라고 판결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무혐의가 받은 건 맞는데 이제 판결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김진태 의원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이죠. 판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김진태 의원 주장이에요. 저도 판결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공범으로 판결했다 그러면 판결 주문에 이분이 공범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결문 그걸 자체에 해석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범이라고 판결했다는 말은 주문에는 공범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기소가 안 당연히 됐으니까. 변호사니까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주문에 말씀하신 것 있겠습니까? 중에 사실은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대진의 형 사건에서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김진태 의원도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직접 고발하면 됩니다. 수사하라 그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를 지켜보죠. 한국당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민지 기자, 그 전에 주광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오늘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듣고 오실까요?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명 중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우진 씨는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주요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급히 해외로 도망갔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3명의 증인에게 어떤 효과적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고 이들은 모두 회피할 목적으로 잠적하거나 도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자,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주 의원 얘기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채택이 된 증인들 얘기인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문회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르려고 했던 증인이 모두 5명인데요. 5명. 그중에 3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중에 핵심 증인이 한 명 있는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입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데요. 과거에 2012년 비리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뭐 해외 도피도 하고 그걸 다 거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 배경에 혹시 윤석열 후보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총 5명이 채택이 됐는데 그중에 3명이 지금 잠적 상태라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여당이 핵심 증인인 윤 전 서장의 증인 채택에 선선히 동의에 뜻밖이었다.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제보가 있다는데 한국당이 지금 이런 주장하시는 뭐 좀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있겠죠. 주광석 사실은, 의원이? 예, 네. 지금 앞서 말씀했던 소위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사건은 그야말로 사건 처리가 무혐의가 된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고 네. 장모 관련된 일인데 이게 윤우진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은 이게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으니까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만에 귀국해서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서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좀 근거가 나온 모양인데 이건 네. 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가 됐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무혐의 처분할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거든요. 특수일부장. 예, 그리고 그 혐의자의 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은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 요직에 두 사람 다 있는 당시에 해외로 그냥 바로 도피했던 사람이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귀국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흐지부지 무혐의가 됐단 말이죠. 그 무혐의 결정 이유도 금품 뭐 받은 건 맞는데 업무 관련성, 소위 대가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장모 사건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정말 핫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건도요. 사실 이제 그러면 윤석열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소개를 시켜줬으면 무슨 법에 걸리느냐? 사실 소개시켜주고 뭐 돈을 받았거나 하면 법에 걸리는 거죠. 또는 뭐 접대를 받았거나 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혹은 5개거든요. 아까 장모 의혹 3개, 네. 본인의 의혹 지금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 의혹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병역 면제 부등시가 있거든요. 부동시? 눈이 서로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네네. 과연 병역을 면제받을 사안인가? 됐냐? 이런 예.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 아직도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고 있어요. 부등시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8일날 청문회 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만약 의혹을 제기하려면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예.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좀 있고요. 네. 아까 금방 이제 우리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서 판결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 노 2187 바로 여기에 판결문 3쪽 5쪽에 있습니다. 취입 업무는 바로 동업자 이 사람하고 같이 사기 사건을 했는데 그 참여 정도에 있어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안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 정도 하시죠. 네. 예.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네. 좀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가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을 소개해줬다 그러면 네. 검사 직무 강령 위반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변호사법 현 부위원장 문제도 말씀 있어요. 듣겠습니다. 예,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법 바로 위반이 되겠죠. 그냥 뭐 직접 수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보가 있다 그러는데 제보를 하려면 그걸 밝힐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어디로 갔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증인 채택하기 직전에
아니면 얘기가 나올 때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받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보를 만약에 밝힌다 그러면 당연히 제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언제 어디로 출국했다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얘기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개 문제 정도는 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증인 중에 네 사람은 다 윤대진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윤석열 만약에 후보자가 직접 수사하거나 이건 아니었고 그럼 네. 윤대진의 형과 관련된 그러니까 변호했던 변호사, 그다음에 수사했던 경찰 이런 분들인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 윤석열 청문회인가 오히려 윤대진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요, 예. 한편으로 윤우진이 윤대진의 형이긴 한데 동생하고 형 관계보다 윤석열 후보자하고 더 친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한 관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가 그래서 주목이 되는 이유겠죠?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어쨌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날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뭔가 리스트라는 얘기가 등장하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